안녕하십니까. 아농구TV의 이승훈 작가입니다. 오늘도 윤석열 각하 체제에서 하루를 버티고 사시느라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윤석열 각하가 오셨습니다. 윤석열 각하가 오셨어요. 오프닝 바로 시작하자고 오시면 어떡해요? 진짜. 아니 1분만 더 일찍 오시지. 겁나 막혔어 오늘. 그래요? 내가 근데 막힌 사유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아니 여의도에도 지금 엄청 막혔어요. 그래요?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러는데 네. 지금 찾았어 딴지? 딴지에 나왔더라고. 오늘 제가 법률 방송을 하고 가는 날이잖아요. 법률 방송이 정확하게 그 3시쯤 시작해서 3시쯤 시작해가지고 3시 50분에 끝나요.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차를 몰고 여기까지 오면은 되게 딱 5시. 5시 한 10분 전 아니면 20분 전, 좀 안 막히면 20분 전, 약간 막힌다고 해서 10분 전에는 무조건 도착하거든요. 와, 지금 한남대교에서부터 어디야? 그 거의 신사동까지 막히는 거야. 엄청 막히는 건데 그러면? 그쪽에서만 그런데 아니 여의도가 지금 내가 나는 마포대교를 건너가 오는데 그 보통 올 때는 이게 뭐죠? 서강대교를 건너서 와야 되자 오는데 마포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여의도에서 움직이질 못한다. 아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요? 김건희가 압구정 현대백화점에 떴대. 그런 썰이 있다. 썰이 아니라 진짜 사진이 찍혀 있더라고. 딴지에 실렸다니까. 압구정 현대에 떴다고요? 압구정 현대에 뜨면은 여의도에서 글로 가든 한남동에서 글로 오든 한남대교를 건너야 되거든. 그러네. 한남대교 나와서 좌회전 받아가지고 압구정 현백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완전히 다 막힌 거야. 그 일대가 여기 우리 건희 누나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그럴 수밖에 없죠. 거기가 굳이 지금 이 시간에 그 시간에 막힐 리가 없지. 오늘 이상하게 많이 막히고. 딴지에서 나온 걸 보니까 3시 40분인가에 그 사진이 찍혀 있더라고. 그래요? 이건 찾아봐야겠다. 근데 그 여의도는 다른 일로 막히는 것 같은데 경찰들이 꽉 깔렸어. 그래요? 경찰이 깔렸다는 건 누군가 또 여의도는 오늘 시위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민주노총 시위. 민주노총 시위네. 여의도는 그쪽인데 한남대교는 한남대교는 거의 100%야. 한남동 사저에서 나왔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든 현백에 뜬 거야. 현백에 뜨면은 그 라인이 막힐 수밖에 없거든. 그렇죠. 뭐 설러 갔을까요? 한번 그거나 추리해 보죠. 아니 저 쇼핑하는 게 있다니까 딴지를 찾아보라니까. 거기 나와 있어요. 거기서 쇼핑을 하는 사진이 찍혀 있더라고. 나 너무 열받아가지고 직접 가서 사야 되나? 그러니까 왜 그걸 꼭 직접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진짜? 배달 앱으로 시키지 뭘 나와가지고 이렇게 배달 앱은 좀 나와서 보인다. 귀찮게 하니까 우리 서민들을 그러니까 배달 앱은 좀 오죽했으면 우리 이 작가가 좀 저렇게 화를 안 내는데 오늘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기분이 나빠요.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찰들 다 고생시키고 온 차 남아가면서 뭐 하는 짓거리냐고 지금. 진짜 너무들하네 이게 진짜. 우리 형 늦게 해가지고 내 오프닝 멋있게 지금 하다가 잘렸잖아. 이게 다 오늘 겨우 오프닝 한번 성공하나 그러니까 한번 좀 부드럽게 성공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고 늦었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다 윤석열 정부 탓입니다. 정말 화가 나네요. 근데 윤석열 정부의 또 그 입하면 그 김은혜 아니겠습니까? 김은혜 대변인. 김은혜 대변인이 아주 재미난 하나 브리핑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제목이 대통령실 정상회담 계기 중국 OTT의 한국 영화 서비스. 이게 뭐냐면 그동안 한한령이 내려졌지만 교류가 없었는데 최근에 우리 윤석열 각하께서 시진핑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중국 OTT에 한국 영화가 서비스가 시작됐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것도 영화 한 편이 지금 하나 올라왔다. 근데 그 영화가 또 누구 영화냐면은 우리 또 김성수 형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왜 그 감독 있잖아요. 누구지? 왜 배우랑 불륜 나가지고 그 홍상수 감독. 홍상수. 그분의 작품인 강변 호텔이라는 영화가 처음으로 이제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꼬를 틔울 거다. 중국과. 그게 홍상수가 잘한 거지 왜 지가 잘한 거야? 그러니까요. 이거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홍상수 영화는 보면 이해나 할 수 있어? 중국 OTT에는 아마 넷플릭스가 안 들어갈 텐데. 근데 넷플릭스가 못 들어가죠. 거기 OTT 플랫폼 텅슈안스핀 그런 거에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새로운 중국과의 교류에 거기서 돈이나 제대로 줬는지 좀 살펴봐. 그러니까 돈이나 내고 홍상수 영화 갖다 트는지. 근데 사실은 지금 시진핑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중국 이번에 그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 중국에서 지금 그 분위기가 아주 엉망이래요. 그래요? 지금 한국 정부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많구나.
뭘 믿고 저렇게 까부냐라는 어. 식이라는 거죠 지금. 그래요? 그 미국하고 중국은 지금 오히려 그 분위기가 이제 새로운 그 네. 관계 모색을 한다고 네네. 좋아지고 있고 일본 기시다하고 그 시진핑도 그 서로 또 정상회담 하면서 손을- 서로 네. 좋아졌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정상 실리 외교를 해야 되는데 네네. 오히려 우리만 지금 왕따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아. 우리 한국 정부를 보기를 지금 아주 우습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큰일이에요 지금. 그런데도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영화 한 뭐 편 올라왔다고. OTT 하나 OTT 네. 홍상수 영화 올라왔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돈 내고 올렸는지 살펴보라니까. 그러니까요. 야. 그리고 뭐 홍상수와 특별히 그 교류를 하기 위해서 올렸는지도 살펴보고 그래야지. 어? 그 갑자기 중국에서 그 홍상수의 자유 정신을 갖다가 좀 자유롭죠. 한번,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지 아니면 홍상수 특별 무슨 회고전? 회고전 시리즈? 그런 걸 시리즈 거기서 같이, 예. 중국에서 하는지 그런 걸 살펴봐야지 무슨 갑자기 네. 홍상수 감독하고 김민희 씨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많이 많이 나죠. 예.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뭐 그런 거 만든 게 홍상수 감독 아니십니까? 그게 데뷔작. 아 데뷔작이죠. 그 이후에 거의 뭐 음. 1년에 한 편씩 만들었는데 무슨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는군요. 그게 데뷔작이니까요. 그 데뷔작의 주인공. 돼지가 빠졌으니까 돼지니까요. 우물이니까 내가 우물이죠. 제가 우물. 여보세요? 예, 우물에 빠졌으니까. 거기 주인공이 김은성 씨예요. 김우성 씨죠. 맞습니다. 예, 서울대 김은성 그, 씨가 예. 그때 아주 그냥 파격적인 그런 그 살인 연기를 갖다 해가지고 예. 그때 이후로 계속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영화에서. 살릴 때도 있습니다. 예, 의성이 형. 예. 저랑 같은 극단 선배인데 아 그렇습니까? 네, 저한테 맨날 넌 왜 이렇게 연기를 못하니?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그래서 제가 이제 오프닝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바로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또 한번 또 얘기해 볼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이제 일베가 아주 뭐 신났습니다. 그동안 잠잠하더니 뭐냐면 자기들의 세상이 됐죠. 예, MBC 기자 찾아가겠다고 해가지고 뭐 제대로 뭐 글을 올려가지고 MBC가 지금 경찰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일베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또 설치고 다니는 겁니까 이거? 아니 생각해 보세요.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바이든을 어쩌고 말해서 어떡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국회에서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날리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드립을 치는 사람들이 지금 이건 일베에서도 존경할 거야. 아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들어갔다 와봤습니다. 일부러. 일베가 완전히 신이 그 거의 전두환 수준이라고 이렇게 칭송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과 극이더라고요. 아예 정말 예전에는 분위기가 약간 그냥 그쪽으로 다 몰려갔다면 이제는 아예 그쪽인 사람과 또 반대는 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라는 좀 약간 자정 능력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일베 일베 안에서 펜코가 아니고? 예. 펜코는 지금 축구 보느냐고 정신없고 얘들은 예, 월드컵 준비하느냐고 정신없고. 펜코도 손절했더라고. 예. 윤석열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가 않은가 봐. 펜코 정도. 펜코는 이제 이준석 위주로 돌아가면서 지금 월드컵까지 겹쳐가지고 좀 관심이 없고 일베는 거의 90%가 그쪽이 물론 몰려가기 있지만 10% 정도는 반대하고 있어요. 그 2030들이 다 그 지금 일베나 그 펜코가 다 많이 2030들의 있죠. 커뮤니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MBC 지금 수사 착수는 착수지만 제가 가서 하나 좀 찾아온 게 있는데 어떤 놈이 요런 걸 올려놨더라고요. 놈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뭐 특정인을 지칭하는 거 아니니까. 제목은 MBC 폭파시키려고 폭탄 구입했다 이겁니다. 자기가 MBC 폭파시키겠다고. 그러면서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이 사진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혹시 이거 좀 바로 띄워주시면 그러니까 마치 내가 광주 MBC를 폭파시켰다 이러면서 사진을 올려놓은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이거 최루탄인데 사과탄이라고 불리는 최루탄이죠. 뭐 그런 게 관심 없죠. 그냥 일단 이런 걸 드립을 쳐야 하니까 이 새끼들은. 저거 그 파편이 제 몸에 한 거의 20년 박혀 있었어요. 아이고 진짜. 형님 그때 이렇게 맞으신 거 또 이렇게 뭐 쳐냈다 뭐 그런 직격탄. 맞다. 예. 그 아직까지 여기에 흉터가 남아 있고 저 사과탄은 그냥 도망갈 때 뭐 혹은 막 이렇게 돌격하러 갈 때 던지고 가면은 그 가슴 쪽에서 터지고 막 이러면 온몸에 파편이 박히거든요. 박히면은 그거를 일일이 빼낼 수가 없어요. 저절로 빼낼 수 터질 때 막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지랄찬이라고 있죠.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저거는 이제 주로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던지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저 사과탄이 가장 악명이 높은 게 그 파편이 몸에 박혀요. 그러면 다칠 수도 있네. 옷이 다 너덜너덜해지고요. 그러니까 죽을 정도는 아닌데 저 파편 때문에 온 몸에 막 이렇게 그 파편에 박혀서 피가 계속 나고 그래서 그거
진짜 우리 선배 중에 하나는 한번 가슴인 데서 터진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그래서 온 배가 전부 다 선혈이 낭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빨간 약 발라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런 걸로 지금 뭐 MBC 드립치고 이건 또 광주를 비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남을 이런 식으로. 그렇죠. 광주 비하의 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지들끼리 댓글 달고 키득키득거리면서 뭐 대단하다잉 뭐 이런 식의 지들끼리 그 용어가 있거든요. 무슨 개인의 무슨 논의 이런 걸 써가면서 재밌다 이런 드립을 치고 있으니 제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보면서도 치가 떨리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수사가 좀 빨리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놈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일배는 또 일배지만 이게 또 이제 현실 상황에서 또 계속 나타나는 게 MBC 탄압에 이어 YTN 탄압도 지금 시작된 걸로 지금 제가 봤을 때 보이거든요. 그래서 YTN에서 윤퇴진 촛불 집회 40만 명 YTN 보도에 국힘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MBC 전철 밟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촛불 집회 40만 명은 저게 그 정설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설이 아니라 보통 그렇게 보도를 하거든요. 네. 누군가 근거를 갖다가 대주는 걸 갖고 얘기를 하지 그렇죠. 자기네들이 직접 추산하지 않아요. 저 40만 명이라고 하는 건 안진거리 얘기한 겁니다. 네. 주최 측에서. 네. 그러니까 주최 측 추산 40만 명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야 저거는. 그렇죠. 경찰 추산만 인용하라는 그런 식의 네. 압박을 내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대통령실에서 자주 가는 식당까지 전부 다 연합뉴스로 바뀌었다고. 맞습니다. 예,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봤지만은 MBC하고 YTN을 지금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 정부에서 저렇게 탄압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거에 꼿꼿하게 굴하지 않는 YTN과 MBC를 사람들이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많이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박수 치고 가자고요. 왜냐하면은 이틀 연속 MBC 월드컵 시청률 1위 우리 해냈어. 제 덕이죠. 예, 왜? 예? 제가 얘기하고도 놀래서 이게 무슨 기문회야 또. 예. 아유 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이 맛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꾸 언론을 탄압하려고 하는 게 저는 이제 제가 물론 뭐 청장님 앞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진짜 전두환 이후로 처음 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렇죠. 사실 그 지금까지 특히 언론 탄압은 네. 그 동안에 없었던 일이거든요. 네. 여기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 그 노무현 대통령, 예.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까지는 사실 언론 탄압이라는 이야기를 안 썼고 네. 그 사이에 있던 이명박 박근혜도 언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물론 언론 장악은 시도를 했죠. 그렇죠. 종편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MBC도 장악하고 이렇게 장악 시도는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탄압은 안 했다고요. 너무 눈에 보이게 탄압하니까요. 이게. 그리고 완전히 길들이기 하는 식의 이런 일들은 사실 없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 왜 그분 있지 않았습니까? 뭐 이정현 의원이라고 네. 예전에 그 박근혜 신복으로 있을 때 세월호 참사가 있을 때 왜 그 사람이 KBS 홍보수석이었어요. 네, KBS 그 거기 보도국장인가 거기다 전화해서 그분이 보셔서 좀 어떻게 좀 왜 내려달라고 왜 그런 걸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했다고 해서 네. 빵에 갔던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전부 다 빵에 가야 됩니다. 예, 예. 두고 보자고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그때는 차라리 뭐 변호하는 뜻이 아니라 뒤로 그래도 그렇게 차라리 전화를 왜 눈치 보이니까 뒤로 근데 했지. 지금은 전화는 기본이야. 그냥 전화해가지고 내려달라는 건 기본이라니까. 예. 이번에 저 YTN 같은 경우도 제목을 바꿨어요. 40만 맞아요. 예, 예. 40만 촛불이라는 걸 제목을 바꿨어.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그렇게 바꾸고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 거야. 분노 조절장이냐? MBC를 전철을 밟냐 이렇게 지금. 예,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협박하는 거예요 예. 지금. 진짜? 그러면서 어떻게 주최 측 주장만 믿고 13배를 뻥튀기를 하냐? 그러니까 YTN이 죄송합니다 하고 바꿨어요. 무슨 13배야? 니들이 와서 해봤어? 예. 근데 사실 언론이 저런 어떤 그 압박에 굴하게 되면 언론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언론은 이제 저렇게 할수록 더 저는 MBC 요즘 태도를 보면 이제 진짜 MBC가 그 원래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만나면 생각이 좋은 든 거예요. 친구가 된 거죠, 진짜. 그렇죠. 예. MBC를 좀 많이 봐야겠습니다, 진짜. 예. 알겠습니다. MBC는 월드컵부터. 예, 월드컵에 집중적으로 올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유튜브도 많이. 안정환하고 그 박문성 해설위원입니까? 예,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잘 하더라고 또. 그렇습니까? 예. 중계도. 예. 안쪽은 재밌죠, 재밌습니다. 이번에 그 어록이 하나 터졌더라고요. 어떤? 골대는 어차피 그대로 있습니다. 예. 그 골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록.
안 돼. 형 MBC 해주기로 했잖아. 아 그래. MBC 해주기로 했잖아. 예, 얼마나 어록입니까? 안정환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안정환이 또 마음에. 그럼 뭐 김성주도 그래 딱 마음에 드는 거야. 그렇지만 박문성이 김성주 네, 뉴스공장에 출연하는 박문성 때문에 씨가 의리로 봐야죠. 알겠습니다. MBC 김성주 씨랑 이렇게 뭐 해설진들이 또 짱짱합니다. 또 호흡을 오래 맞췄던 사람들이니까. 저 김성주 씨 누나가 요즘 정신을 좀 차린 것 같더라고요. 조선일보에 계시죠. 저분도 어디 언론사에 있죠? 예. 누나가 조선일보에 계시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일단 MBC를 살리고 봐야 하니까요. 예. 그 이름도 한 글자 차이 아닙니까? 짝대기 하나 차이. 김성수, 김성주. 자, 야, 이거 편집할 거니? 아니 뭐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예. 어쨌든 이제 어제 이어서 또 우리 또 제일 최고의 개그맨 남욱 씨 이렇게 웃길 수가 없어요. 예. 빵빵 터트립니다. 멘트 하나하나가. 그분은 그 존재 자체가 웃기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문에 가면 이분이 개불쇼를 하실 거라고. 개불쇼 남욱. 예. 남욱으로 해서. 근데 머리를 그 좀 자르면 안 되나요? 아 남욱 씨요? 다 좀 깎았으면 좋겠다. 아 그 남욱 씨 그 치렁치렁 헤어스타일이요? 아 뭐 그것도 개성이니까요. 예. 근데 성황대 후배야. 아 이 형 안 낀 게 없어. 다 꼈어. 정민영하고 남욱이 다 성황대 후배래. 아 그래요? 환장하겠어. 성대가 좀 문제가 있는 문제가 많아요. 그 서항대가 그 선배 하나 때문에 다 그렇게 물이 흐려진 거거든요. 그래. 그 박근혜 거기다 줄 대려고 전부 그냥 다 달려들어가지고 대통령 만들겠다고 뭐 난리를 쳤던 때가 있었거든. 맞아. 그때 줄 댄 거야 얘들. 아 그래요? 서강대 법대 출신. 아유. 이게 참. 많이 단정이 좋네요. 서강대 법대 출신에 또 있어 최진땡이라고. 아 최진땡. 하여튼 거기 다 그때 박근혜한테 줄 서가지고 저렇게 됐던 거야. 저 모양 저 꼴들이 됐어. 혹시나 오해하지 마시고 최진희 씨는 아니죠? 네. 네, 최진땡. 최진땡. 네. 이렇게 해서 빨리 하나 넘어가야지. 여기 이제 일단 재미난 멘트 하나. 남욱 씨의 어록입니다. 이건 진짜 어록이죠. 어록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에 다 지금 그냥 쏟아지고 있어. 개그 그 대본들이에요. 지금. 네. 자 하나 먼저 읽겠습니다. 유동규 준 뇌물 3억 5,200만 원 정진상 김용목 씨였다. 야, 이 재밌다 이거 뭐 검증 안 된 말입니다. 막 나옵니다. 받은 건 유동규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정재창이가 준 돈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정재창이 준 돈이에요. 회고록에는 다르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요. 회고록에는 그렇게 안 써 있는데 회고록에는 유동규 옆에 놓고 김만배가 그러던데 맞아. 너 3억 4,700 받았잖아. 그러던데 못 줄 거야. 회고록이 야구리야? 그러면 김만배가 그 얘기하는 게 다 맞겠네. 김만배는 여태껏 한 번도 자기 말을 바꿔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천하독일은 모두 다 내 거다.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 내용으로 보면요, 이 지금 남욱이나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줬다고 그렇게 추정하는 건 다 추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 생각이고 우리 소위 말하는 내피셜이죠. 그런데 그 김만배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배분을 하고 어떤 제공을 했다면 그 사람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 입에서 나오지 않은 말은 그러니까 남욱은 지금 원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어디까지냐면 제가 유동규한테 저 뇌물 3억 5,200만 원을 줬거든요. 근데 그걸 유동규가 김용하고 정진상한테 줬대요. 이러면 그렇지. 그걸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검찰이 써준 거야. 그럼 검찰이 써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피를 한 거야 검찰이. 야 이게 뭐 무슨 시나리오를 갖다 이따위로 써. 그럼 완전히 새로 쓰든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난 제일 웃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일식집에서 9천만 원을 유동규한테 줬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나가더니 어디 가서 옆방에 가가지고 딴 사람을 줬는데 그 사람들을 형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김용 아니면 정진상 형이 그럼 김용 정진상밖에 없어? 뭐 이렇게 인맥이 좁아 이렇게. 옆방에 전처가 있어. 저 옆방 전철에 옆방에 내연녀가 있으면 그러니까요. 그 돈이 누구한테 봤어 그거? 그러니까 아무 책임 없는 말이에요. 그냥 그 뒤에 말은 전부 그냥 검찰이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밀단 던져놔 우리가 나중에 수습은 해줄게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전체적 구성을 보면 일단 유동규한테서 어떤 말을 끌어냈긴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동규 말을 뒷받침하려고 하면 둘이 말이 맞다. 그렇죠. 하려고 하면 남욱이 말을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욱이를 또 풀어준 거죠. 그걸 다 외웠기 때문에 풀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걸 다 못 외웠으면은 또 계속 구속시켜놨겠죠. 그런데 어차피 남욱이가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 또 유동규가 그랬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무런 그 증거 능력이 없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특히 남욱은 위증죄에도 안 걸리려고 얼마나 꾀를 부립니까? 그 특 4억 원은 이재명 시장 측에 전달한 걸로 안다. 그리고 또
그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시장실 몫이라고 들었다. 다 안다. 들었다. 네. 추정. 그리고 김태년도 건드리잖아요. 김태년에게 2억이 간 걸로 들었다. 네. 맞아요. 다 그런 식이에요. 전부 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게 김태년을 잡았다는 거예요. 김태년은 이해창계입니다. 이해창계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김태년은 이전에 그 동아시아 뭐 무슨 그 협회 뭐 이러면서 지금 현재 아시아 태평양 그 협회 있지 않습니까? 아태협회. 그 아태협회 전시는 곳에서 일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 검찰의 큰 그림, 그러니까 윤석열 형아가 그려준 그림은 뭐냐면 아니 도대체 이 주사파 애들이랑 협치가 말되니? 야 니들 저 통진당처럼 한번 그려봐. 그래서 다 같이 그냥 해체시키고 다 집어넣어야지. 얘네들이랑 무슨 정치를 하니? 정치는 그냥 우리 친일파들끼리만 하는 거야. 이거예요. 이거라니까. 그래서 지금 전부 다 한 방에 때려 넣으려고 하는 거야 보니까. 그림이 한쪽으로는 그 이화영을 타고 이해찬까지 가려고 했는데 안 가는 거야. 안 되니까 그렇죠. 김태년을 타고 다시 이해찬. 또 시도하는 거지. 그리고 저쪽은 그 문재인까지 가기 위해서 뭐 노영민이니 뭐니 이쪽으로 해가지고 해경청장 서욱 뭐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국정원하고 안보차장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전부 다 이 종북 주사 집단으로 만드는 거야. 근데 이게 그 소설 같으면은 복선이라고 하잖아요. 아 뒤에 뭐가 나타날 것으로 지금 이제 깔아놓는 건데 이거는 너무 눈에 보이게 까는 거야. 복선이 없어. 복선으로 그럴 듯하게 그랬어 그랬구나. 나중에 그 복선이 나중에 알려져야 이게 감동이 있는데 너무나 눈에 보이는 거야. 이게 이제 작가로 치면은 이 정도 시나리오는 이제 한 2년 차가 쓰는 수준이거든요. 2년 차도 안 돼. 그러니까 2년 차도 안 되고 그래도 일단 썼잖아요. 일단은 문창과 처음 들어와가지고 막 니들 뭐 그 뭐야 브레인 뭐 스토밍 좀 해보자. 그래갖고 내놓으면은 뭐 황당하고 앞뒤도 안 맞는 그런 거 있지. 야 너 그거 조사나 해봤니? 취재는 좀 해봤니? 이렇게 나오는 그 수준이야 지금. 그러니까 제가 2년 차고 얘기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보통 요런 애들이 2년 차 애들이 잘못 써오면 꼭 이 얘기를 하거든요. 야 너 누구한테 배웠어? 요 얘기를 해주려고. 네 스승이 누구야? 네 스승이 이따위로 가르쳐서 나한테 보냈니? 이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그러면 모멸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문창과 애들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배우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2년 차 애들이 쓰는 수준 시나리오다. 그러니까 개판이다. 그 정도보다 못하다니까. 그러니까요. 아하. 진짜 못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남욱은 뭐 유동규가 이런 말을 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다시마 비료 대북 사업 추천을 약속했다. 근데 저에게서 가장 그 말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시마. 이건 농수산물이잖아요. 경기도에 농수산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있죠. 이 농수산진흥원의 원장님도 그 이재명 캠프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가 신뢰하는 분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유동규가 저기에서 뭔가 혜택을 받고 뇌물을 주고 이 난리를 쳤다면 농수산진흥원과 협력 사업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받았다는 얘기 있어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김만배가 내가 목소리를 바꿔요. 야 내가 니네 회사에 뭘 믿고 돈 1,000억을 갖다가 쏘니 아무것도 없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다시마로 한다는 말만 있지. 그런데 거기다가 세상에 남욱은 36억 원을 갖다가 정민영한테 줘서 투자를 하게끔 했대. 이게 투자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 실체가 없는 회사에 돈을 1,000억 주고 사면 어떻겠니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여기서 말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윤석열 그 검찰 시절에 한 1,000억 줬거든요. 말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네가 회사를 만들었어야 돼. 아이고 내가 그걸 못 만들었어. 회사를 만들었어야 돼. 그걸 만들고 왔어야 하는데 아이고 아쉽네요. 그러면 저의 말은 꽝이고 혹시 그러면 형님이 그냥 뭐 회사 있으시니까 나도 회사를 못 만들었어. 야 개인 사업체야. 법인 정도는 돼야 돼. 법인 정도는 돼야 하는구나. 개국본 정도는 돼야 돼. 개국본 정도는 돼야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구나. 아이고 아쉽다. 걔네들은 왜 사단법인을 만들었겠니? 이걸 만들려고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솔직히 말해 이 말을 하려고가 아니야. 사단법인으로 뭘 할지 어떻게 알아 앞으로.
원래 그게 브로커들이 하는 짓이 사단법인 만드는 건데. 형님. 눈에서 광기가 순간 눈에서 광기. 원래 사단법인은 이제 사실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이고요. 네네. 사단법인은 인적 결사체죠. 그리고 이제 그 재단법인은 경제 결사체, 그러니까 금전으로 돈으로 만들어진 회사, 그 재단이고요. 인적 사람으로 구성된 사단. 그래서 사단들은 보통 지금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뭐 정치적 결사체 이런 걸 만든 것도 다 사단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갖고 사단법인이 사단이 잘 나요. 내가 그거 안 하려고 어떻게든 안 하려고 내가 요거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형 진짜다. 포기를 해가지고 내가 해준 거야. 저 젊은 PD도 한숨을 내쉽니다, 형님. 아니 근데 진짜 이 사단법인들이 개국본처럼 만들면 진짜 몇 사람 안 되는 그런 형태로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죠. 진정한 사단법인은요, 회원 수도 최소한 100명 이상씩, 그리고 그들이 다 투표권이 있고 그러면서 운영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싫잖아. 그리고 진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이거를 좌지우지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사단법인 준회원과 정회원을 만들어서 정회원만 투표권 주고 정회원 한 10명으로 딱 해놔요. 그게 개국본이야 지금. 사실 사단법이나 재단법인을 그냥 바로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만들 때. 왜냐하면 그 고유 목적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관에. 그 고유 목적 사업에 해당되는 주무부처가 있어요. 그 주무부처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금방 못 만들고 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만들기 전에 만드는 게 고유 번호를 받는 그 임의단체 그거를 보통 만들어 가지고 우선 통장은 만들어야 되니까 개국본은 그런 것도 안 했지만 원래는 그 임의단체를 만들어서 통장은 그쪽으로 이제 법인에 준하는 그런 그 임의단체라는 걸 만들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어차피 또 개국본 얘기, 개국본은 아니야, 이제 시사타파 이야기죠. 거기엔 좀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 중에 그 사단법인에서 사람을 좀 좌지우지할 수 있다,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또 행안부에서 무슨 부모항쟁 기념식에 노래를 좌지우지했다, 뭐 사람을 뺐다 이런 게 있다고요? 저 진짜 이거 보고 참담했습니다. 근데 지금 꼭 전두환 당시를 지금 우리가 연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저는 여러분들이 또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늑대가 나타났다. There is a 울프인가 그럴 거예요. There is 울프인가 There is a 울프인가. 이랑이라고 하는 가수가 그 작년에 발표한 3집 앨범의 타이틀곡인데 여러분 많이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노래가 이 시대의 운동가입니다. 정말 좋은 노래니까 제가 문화평론가로서 과감하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노래인데요. 이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노래를 부마항쟁 그 관련 유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듣고 야, 이 노래가 진짜 부마항쟁을 그냥 압축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이 노래를 꼭 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가수를 초빙해가지고 다 노래를 하게 만들어놨는데 행안부가 야, 저 노래 빼. 왜? 뭐 이유가 있어요? 가사가 진짜 섬뜩하거든요. 가사가 섬뜩하거든요. 이 가사를 갖다 보면은 아이가 굶주려 죽은 그 아이를 안고 엄마가 길거리를 걸으니까 사람들이 마녀가 나타났다고 하고 뭐 또 그 굶주린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지자체 그 정부 그런데 문을 두드리니까 폭도가 나타났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게 뭐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들 친구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다. 당신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가사예요. 그렇죠. 가사가 진짜 완전히 묵시록 같은 가사야. 너무 괜찮은데 왜 이 노래를 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국 대중음악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노래가 배고픈 사람들은 들판에 콩을 주어 다 먹어치우고 부자들의 곡물 창고를 습격했다. 그때 늑대가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늑대. 그게 늑대다. 사실 서민들이 애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사실 이게 부마항쟁이 출발한 게 언제냐 하면 그게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게 77년도예요. 그래서 부마항쟁이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10%라는 세금이 올라버렸잖아요. 그전에는 그런 거 전혀 없다가 세금이 올라가니까 부마항쟁의 출발지가 서부산 세무서에다가 불을 지르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 세금에 대한 너무 가혹한 세금을 받아간다. 이래가지고 처음 출발한 게 부마항쟁이거든요. 그리고 저런 거를 가지고 그때 당시를 잘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기가 막힌 노래예요. 그런 건데 부마항쟁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뭐가 나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 노래를 9월 말에 3주 딱 남겨놓고 어허. 빼라. 행안부에서. 그래서 그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했대. 행안부는 지금 무색무취한 그런 그 행사를 원한다고. 예. 음악 항쟁을 하질 말든가. 그러니까 야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음악항쟁을. 민주항쟁에 그냥 똥물을 끼얹어도 그냥 유분수지. 야 이거 뭐 이게 변명들 참 가짜네. 무색무취의 그런 기념식을 왜 해요? 그러니까요. 무색무취한데 기념할 필요 뭐가 있어 그러면? 그리고 이랑이라는 가수는요 어떤 노래로 유명하냐면 이렇게 도발적이면서도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저 노래로 유명한 가수한테 가서 상록수 불러달라 그런 거예요. 남의 노래를. 참 엉망이네 엉망. 그래서 결국은 그런 노래 못하겠다라고 끝까지 우기니까 연출이 제외를 시켜버렸네. 그러니까 이 가수를 바꿨다. 제외를 시켜버렸어. 제외를 시켜놓고 그러면 그동안 연습하고 이런 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돈도 안 줘. 야 이건 이게 양아치가 아니고 뭐야? 행정안전부에서 와 이건 너무한데. 연출자도 교체하고 가수도 교체하고. 지금 저분이 그 이랑입니다. 이랑의 이랑. 가수. 예. 보통 이제 작가들은 이제 기획비라는 건 주거든요. 아무리 행사가 안 됐더라도 그래 기획하는 동안 고생했으니까. 근데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그날 출연료를 못 주겠다. 출연 안 했으니까 그러면 뭐 소위 거마비 정도, 그러니까 왔다 갔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주는 경우는 왕왕 있거든요. 특히 이렇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은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 무마를 시키는데 아예 돈도 안 주고 쌩을 깠다라는 건 이건 와 너무한 건데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부가 국민 알기를 정말 졸로 하는 거죠. 예, 걔 돼지로 보나 봅니다. 이것들이 진짜 이건 너무하네요. 아니 부모항쟁이 맞는 가사인데 내가 누가 봐도 그런 행사에 이런 노래를 오히려 적극 권장해도 모자랄 판국에. 이 내용은 저희가 또 성수대로에서 파격수다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심야에서 다루나요? 오늘 심야가 없습니다. 어제 심야하고 예. 너무 피곤해요 지금. 네네네. 알겠습니다. 거기다 다크서클 안 보이세요 지금? 형 난 늘 있어요. 아유 누구 덕분에 늘 그 보느니라고. 예. 하여튼 뭐 그건 그렇습니다. 거기다 또 오늘 오시면서 또 우리 김건희 여사 덕분에 또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운전하시면서. 차 안에서. 너무 짜증났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피곤하실 것 같은데. 아니 왜 돌아다니냐고 왜?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을 시키라고. 아니 예전에 그 다 청와대에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청와대에 있는 것도. 네. 그런데 다 아름아름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분들이 맞습니다. 사갖고 오고 그랬지. 예. 누가 직접 나와가지고 그렇게. 그때 뭐 나폴레옹 빵이었나요? 뭐 빵 사라고 왔다 빵도 나와서 사서 예. 먹고. 아유 정말. 하여튼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 빵 얘기하니까 갑자기 슬리퍼가 왜 이렇게 땡기죠? 그러니까요. 배현진이 MBC 슬리퍼 착잡 이전 대통령 땐 없었던 일이었다라고 배현진. 내기하자 한번. 네. 배현진. 저 뭘 얘기했어요. 걸래? 네. 내가 한번 찾아볼게. 진짜 형. 사진 다 뒤져본다. 오. 말이 되는 소리야. 근데 저는 일단 자신이 있습니다. 왜 그때 그 슬리퍼가 없었는 줄 아십니까? 도 스태핑이 없었어요 그때는. 도 스태핑 자리에 없었던 거죠. 네. 옛날에는 다 기자들이 그 청와대 안에 그 들어간 춘추관이라고 네네. 있잖아요. 거기에 그 집단적으로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통령이나 뭐 수석이 가서 네. 그 기자들 만나려고 하면 그 자리에 가면은 거기는 다 있으니까. 슬리퍼 신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청와대 계셨잖아요. 예. 이런 거짓말을 해도 됩니까? 이거 뻔뻔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짓말합니다. 거지. 문재인 대통령을 슬리퍼 차림으로 맞은 기자가 없었습니까? 네. 아니 갑자기 대통령 온다 그러면 갑자기 신발 바꿔 신고 그 자리를 그렇죠. 합니까? 전혀 안 그러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걸 이런 식으로 김행과 더불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게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이게 슬퍼가지고. 근데 웃긴 게 저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오셨다가 슬리퍼로 그 신발로 한번 그 누가 던졌잖아요. 신발테로. 그때 국힘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시죠? 네. 민주주의의 표현이다. 그렇지. 시민들의 자유다. 아니 누구는 신발로 맞을 뻔했고 그때는 자유라고 하더니 기자는 슬리퍼 하나 신는 거 가지고 버릇이 없다. 아니 그리고 이게 말이 지금 됩니까? 정말 버릇이 없는 건 윤석열 아닙니까? 아니 그 신성한 그런 그 시민들이 앉는 KTX 자리에 맞아 신발 올렸어. 구두를 신고 막 발을 올려놓은 맞아, 것도 맞아. 기본이고 네. 뭐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 쩍보라는 거 그거 진짜 그거 기본적으로 예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나 순간 상상해서 기분 나빠. 그리고 뭐 사람들한테 아무나 그냥 막 반말을 막 하잖아. 반말 찍찍하잖아. 야 걔 뭐 이 새끼 저 새끼 뭐 요거죠. 욕하고 반말하고 예의가 없는 건 누가 예의가 없는데 이런 거죠. 사실 기자들이 네.
그냥 그 개인의 기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기자들이 묻는 거는 국민들이 묻는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은 공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공복. 그리고 국민들을 모시는 머슴이에요. 사실은 네네. 머슴 중에는 제일 높겠지만 그렇죠. 국민들보다 높을 수는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국민들의 물음에 답하려면 국민들이 스리퍼를 신었든 뭐 양말을 벗었든 그렇죠. 그게 왜 신경 쓰냐고 성실하게 대답만 하면 되지. 진짜 참혹한 게 기자의 본 모습이 그 양복을 입고 정자세로 맞이하면서 질문하는 게 기자의 본 모습입니까? 나는 그런 기자 트럭으로 싣고 와도 다 갖다 버릴 거야. 그래서 외람이들이죠. 그게 외람이들이지. 니네들이 원하는 건 외람이들일지 모르지만 내가 원하는 거는 니네들 같은 그런 외람이가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외람이 떨어가지고 지금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으니까 좋냐? 이 중앙일보 출신아? 갑자기? 김행희 중앙일보 출신아. 네네네. 그렇게 외람 떨어가지고 그냥 위키트리 뭐 사장도 하고 그러니까 좋지. 맞아. 김행.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어떻게? 행이 누나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친분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몰라요. 예, 그래도 뭐 이렇게라도 한번 얘기해. 본인이 예. 뭐 나이 많은 보수의 누나잖아요. 김태희라고 하고 다녔던 분. 그러니까 전 고소하라고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 누구는 고발하세요. 나이 많은 오빠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오빠. 그렇죠 뭐 처음 보면 다 나이 많은 오빠죠. 그분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일단 근데 저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진태는 늘 거론하겠다. 얘기해야 돼요. 김진태는 늘 저희 방송에서 진짜 거론하겠습니다. 얘기해야 돼요. 다른 방송에서 아무도 얘기 안 해도 저희는 김진태를 끝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김진태 우리 강원도지사가 존 야콥슨 총괄사장 그 멀린사 그러니까 이제 레고랜드죠. 예. 만나가지고 강원 중도개발공사 이제 GJC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했다. 서로 얘기 나눴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니 그 중도개발공사 보증 못 써주겠다고 해가지고 저 고의 부도낸 게 누군데? 네. 그런데 경영진이 뭘 할 수 있어 거기서 대고 네가 강원도 도지사가 이전까지 분명히 중도개발공사를 애초에 만들 때부터 지급 보장을 갖다가 그 기본으로 해주는 전제로 해서 만들어 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 야 나 못 해주겠다. 이게 양아치도 아니고 지금 이제 이런 거죠. 지는 못 해주겠다 했다가 이제 부도가 나니까 그렇죠. 내가 그 돈 다 갚을게. 네. 땡겨가지고 다 갚을게. 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미 경제는 우리가 뭐라 그래야 장나고 있습니다. 지금. 신뢰라고 하잖아요. 신뢰. 이 신뢰를 이미 다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금융시장에는 지금 다 얼어붙었어요. 지금.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롯데건설이 그 자금 얼어붙은 그걸 발을 받아가지고 지금 계열사부터 지금 계속 돈을 꾸다가 이번에 롯데건설 그 CEO가 바뀌어요. 그럼 못 막았다고. 막을 수가 없지. 지금 돈이 조달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김진태는 너무나 진짜 저렇게 양심이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 없는지 가서 사과해야 돼요. 그 중도개발공사 사장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피해를 입혀서 미안하다고. 근데 경영진을 교체하겠대잖아.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미필적 고의라고 하죠. 즉 내가 이렇게 했는 이 짓이 금융시장에 지금 어떤 지금 상황을 불러왔는지 모르지만 일단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생겨났잖아요. 지금 저 롯데도 지금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고 롯데뿐만 아니고 전부 흥국생명도 그랬고 여러 지금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이 아직 사고 자체가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법 시험은 됐는지 모르겠어요. 달달 외워가지고 그냥 했는 것 같은데. 저는요, 근데 사법 시험으로 검사가 된 자들의 DNA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똑같은 짓을 누가 하고 있냐면 윤석열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 오늘 그 고양이 뉴스가 이제 어제 특종을 했지만 실제로 2시 30분에 회의를 연 건 확인을 했어. 근데 2시 50분경에 회의가 끝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56분까지 있는 건 사진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3시 13분에 아크로비스타에 나타났으니까. 그럼 56분에 바로 사진 찍자마자 떠났을 확률이 거의 99%잖아. 그렇죠. 바로 그렇게 나갔으니까. 그럼 56분서부터 시작해서 8시 50분까지는 확인 또 했대. 아크로비스타에 있었던 게. 나는 제보받은 건 9시 반까지 있었다는 걸 들었는데 어쨌든 고양이 뉴스는 8시 50분까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6시간 동안에 부재했던 거예요. 사라졌어 어디.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 일을 조목조목 따졌어요. 그리고 정말 참혹스러운 것은 2시 반에요. 2시 반에 그 회의를 하기 위해서
아크로비스타에서 떠났을 거 아닙니까? 네네. 떠나가지고 가는 중간에 어디를 갖춰야 되냐? 이태원 옆에 주요한 도로들을 거쳐야 돼요. 그럼 그 도로가 통제됐을 거 아닙니까? 그 도로가 통제됐으면은 119 차가 구급대 갔을까요? 못 갔죠. 못 갔을 겁니다. 아닙니까? 네. 그때 병원에 시급하게 가야 되는데 못 간 사람이 보니까 그 시간대에 있었던 거야. 그 사람이 죽었던 게 확인이 됐어요. 아이고. 심신미약으로 있다가 죽었던 거 확인했어. 그리고 그다음에 2시 50분에 도로 오면서 또 통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도 이동 못했다는 게 확인이 됐어. 이런 확인들을 하면서 네가 움직인 것 때문에 그렇죠. 결과적으로 거기 다리가 또 그 길이 통제가 돼가지고 네네. 이렇게 피해를 본 사람이 객관적으로 정황적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유체 이탈로 지금 용산 서장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때려잡고 있다는 이거 자체가 김진태가 한 짓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고 이 사람이 다시 이야기를 하지만 그 퇴근은 몇 시에 했고 그 낮 보고를 받는 시간까지 청와대 대통령실에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 들어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좀 저는 있어야 된다고. 공개를 안 해요. 전혀 공개를 안 해요. 그 자체가 지금 비어 있거든요. 그럼 마치 보고 받은 시간부터 그 이후의 시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사실은 이 사이에 이미 사고는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고 일어나는 시점에 실제 어디 있었는지가 저는 아주 궁금한 거예요. 평소의 소행으로 보면 짐작이 가잖아요. 저는 뭐 충분히 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뭘 제가 방송을 쭉 하면서 발견한 것들과 고양이 뉴스가 발견한 걸 꽤 맞춰봤더니 행적에 거의 드러나요. 실제로 이자는 용산 뭐 사무실에 있었다고 김대기가 그랬잖아요. 용산에도 그리고 서울청사에도 2시 반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야. 그리고 김대기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있었다고 단정을 안 하고 있었을걸요.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12시 21분에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는 행안부 장관. 그래서 그때 지시가 뭐였습니까? 행안부 장관의 지휘 아래 컨트롤 타워 아래 그 대비를 해라. 이 일을 처리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언제 그 현장에 나오냐면 12시 45분에 나와요. 12시 45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시 40분에 와요. 그런데 이들이 없이 12시 반서부터 무슨 회의를 용산에서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아무도 없는데 뭐. 말이 돼요? 실제로 아무도 없는 데서 했다는 이야기가 그건 회의가 아니죠. 그거는. 그렇죠. 그냥 사진 찍으러 나타났을 수는 있죠. 그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나타난 거예요. 대통령이 없는 상황 속에서 땜빵을 하려고 사진 찍으러 나타난 거야 결국. 그자들이 사진 찍으러 나타나는 바람에 용산 소방서장이 그 사람 의전하느라고. 그렇죠. 의전했겠죠. 의전할 수밖에 없었겠죠.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그렇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 2시 반에 경호처장이 나타나요. 맞아요. 2시 반. 경호처장이 나타난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2시 반 인근에 그 대통령이 있거나 아니면 그렇죠. 대통령을 대신해서 거기에 상황을 보러 나타나거나. 그 경호실장이 저런 경우에는 대통령이 경호가 주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 경호실장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죠. 경호실장은 저런 경우에 그 재난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재난 컨트롤 센터는 따로 있고요. 대통령을 보좌하는 게 경호실장의 임무예요. 그런데 경호실장이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는 일인데 거기 나타났다는 게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게 지금 풀리는 거예요. 서울 종합청사로 가는 과정에 경호처장이 그렇죠. 들린 거야. 그냥 들려보고 이제 그쪽으로 가서 보고하려고 그렇죠. 했던 용도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호처장 보고까지를 받고 회의가 파한 거야. 그리고 거기서 다시 모시고 나온 거예요. 이 행보가 딱 그 고양이 뉴스가 파악한 행보랑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이래놓고서는 대통령실은 꼼수를 부려서 2시 56분에 찍은 사진을 4시 48분 49분에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요. 마치 그때까지 계속 회의를 한 것처럼. 이거는 경찰 수사로서는 도저히 밝힐 수 없고요. 네네. 이거 제가 볼 땐 국정조사를 통하면은 이런 부분까지도 행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공개해야죠. 국정조사를 통해서는 밝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국정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유가족들도 이제 그 인터뷰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전부 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거는 이렇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유가족들이나 이분들의 그 아픔이나 슬픔을 다 터져 나올까봐 지금 계속 이재명으로 지금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남욱이나 유동규 막 얘기 뿌려가면서 언론들 길들이고 야 니네 유가족 비치지 마.
이 얘기만 해. 이재명 얘기해.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사연들이 하나씩 이제 밝혀지면서 이번 또 오늘인가요? 그 예. 유가족 기자회견을 했죠. 예.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은 참 눈물 나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모들의 그 참 절규하는 그렇죠.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가족들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저건 내가 오히려 막으려고 하는 것이 더 큰 일을 만들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우선 행정적인 리스크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 저렇게 지금 숨기는지 모르지만 그 숨긴다고 숨겨질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저런 걸 보고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착잡한 마음입니다, 솔직히. 최초의 유가족 기자회견 이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유가족들이 지금 강력하게 6가지 조항을 지금 정부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 6가지를 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할 거고 네. 그것을 윤석열이 평소에 했던 것대로 그대로 미루어 본다면 전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 당연하게 하는 게 해야 될 거죠. 저기 보면 당연한 건데 이걸 1번서부터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와 후속 조치 약속. 그걸 안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저거는 그다음 책임자를 상대 저거는 뭐 어떤 경우에도 해야 되는 거 책임자를 그렇죠. 상대로 한 네. 성역 없고 엄격한 책임 규명. 책임 규명을 해야지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및 책임 규명. 뭐 그 이야기죠. 그다음에 피해자들의 소통 보장 및 인도적 조처 등 적극적인 지원. 이거는 뭐 꼭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네. 그다음에 희생자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그치. 이건데 저는 이거 웃기더라고요. 저게 유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한테 그 위패 없이 가서 그 호텔에다가 조문한 거 그거는 유족들을 완전 2번 죽이는 거라고. 그렇죠. 예. 자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 위패하고 이런 게 없는 것이 그 빨리 한다고 했다고 하는데 전부 거짓말이라는 그렇죠. 게 너무나 드러나는 자 거잖아요. 이쯤에서 저는 민변 이 행사를 갖다 그 주최를 했다는데 민변한테 묻고 싶어요. 자 희생자 명단 공개가 폐륜이라면서요. 지금 유가족은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민변 당신네들은 왜 그때 더 탐사와 민들레를 갖다 공격을 했습니까? 난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요. 그게 오히려 더 폐륜이에요, 사실은. 아무 위패도 없고 영정도 없는 데다 그냥 꽃에다가 가서 조문하라고. 그렇죠. 그게 폐륜이지. 아휴. 지금 저 6가지는 세월호 참사로 그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한테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조건이에요. 근데 그러니 들어질 리가 없고 그리고 지금 세월호 이걸 들어줄 거면 서울시가 들어줄 거면 세월호 기억 공간을 그렇게 무도하게 그렇죠. 없애버립니까 네. 일방적으로?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전부 다 자기가 자식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기들이 그냥 있겠냐고. 그러니까 남의 일이라고 지금 함부로 뭐 내 다 이해한다 뭐 그게 폐륜이니 그럼 말도 안 되는 자기 자식이 그래 되는데도 그럼 저렇게 그냥 그 자기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그냥 사라져 가는 거를 그냥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냐? 어제 그러니까 그 더 탐사의 그 강재구 기자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아픈 게 자기 눈에 이제 고춧가루가 들어가는 게 되게 아프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프죠. 쓰리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보다 더 아픈 건 내 자식의 눈에 고춧가루가 들어간 게 더 아플 그렇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뭐 그 비유가 이제 하는 의미가 뭔지를 알잖아요. 저는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이태원 참사를 겪으신 분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전 작가다 보니까 왜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어떤 표현이 있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표현이 있고 그러지만 자식이 죽었을 때는 표현이 없습니다. 보통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장례를 표현하는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가 죽었을 땐 천붕이라 그러죠. 예.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또 땅이 꺼졌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식이 죽었을 때는 너무 그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수식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두고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저는 윤 정부가 굉장히 큰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먹먹해져요. 하여튼 계속 저희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꽃미남 TV에서 제가 또 꽃이냐 요 발음했다가 또 꽃미남 예 TV에서 또 다른 폭로가 좀 나왔습니다. 뭐였냐면 시사타파의 이종원 씨가 2020년 총선 당시에 시민을 위하여라는 그걸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플랫폼을. 그게 이제 나중에 요게 되죠. 그 더불어시민당. 예. 그거를 하면서 홍보 영상을 제작을 했었다고 합니다. 어허. 예. 그때. 자기네들이 당을 만들고 자기네들이 홍보 영상을 제작해.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약간 얘기가 이제 좀 있습니다. 예. 그걸 하는데 그때 이제 그 홍보 영상을 만들 때 당연히 이제 이종원 씨는 그걸 만들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개국본을 운영하는 시민단체였으니까요. 당의 그 영상을 만들어줄 수는 없고 대신 그 영상을 만들어준 업체가 피플미디어입니다. 피플미디어는 마누라 회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피플미디어가 그걸 했는데 요건 제가 정리를 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더불어시민당이 만들어지면서 피플미디어에 5천만 원을 줍니다. 영상 만들라고. 자, 계약은 했겠죠. 예, 계약은 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꽃미남 TV에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피플미디어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용역 업체를 부르게 됩니다. 근데 그 용역 업체가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거기는 1,700만 원이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1,700만 원. 그러니까 5천이 1,7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제 소위 말하는 3,300만 원이 네. 딱 3,300이 3,000에 대한 부가세 300이네. 뭐 이제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부가세를 그렇게 띄었겠네. 그때 이제 용역 영상 업체에 2명이 투입이 되는데 개국본 직원 2명이 예, 한 명이 박 PD라는 분이고 신 PD라는 사람이 3주간 업무를 제작 업체에서 영상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박 PD는 100만 원을 받았고 신 PD는 5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꽃미남 TV에서 그대로 나온 내용을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꽃미남 TV에서는 이게 뭐 배임이냐 횡령이냐 이걸 얘기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일단은 돈 거래는 정확하게 이루어져 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상당히 문제가 많죠.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당에서 그 계약을 하게 되면 용역을 줬을 거 아닙니까? 예. 피플미디어에 줬겠죠. 피플미디어가 저걸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만들 수 있는 성과가 없죠. 실적이. 그 레퍼런스라고 보통 하죠. 그 스카이에 그동안 쌓여 있던 실적이 없는 데다가 줬다는 것 자체가 수의 계약으로. 그 계약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 돈을 받았는데서 직접 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 원래는. 안 그러면 바로 직접 용역업체에다가 줘가지고 그걸 작성할 수 있는 데다 줘야 되는데 거기에다 용역업체를 또 새로 미상이지만 그 용역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사실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그 일을 실제로 가서 한 것은 개국본 직원들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요 업무를 이제 이 2명이 다 했다라고 이제 꽃미남 측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저 이야기는 결국은 이런 거죠. 더불어시민당이 개국본 직원 2사람한테 100만 원과 50만 원만 주면은 그걸 만들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돈을 중간에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그 도관들만 만들어 놨다. 저런 식으로 비자금 만드는 거예요. 비자금 만드는 그 전형이잖아요. 전형이지 전형.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이런 업무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외주 업체에서 이제 홍보 영상도 많이 만들어줘보고 했기 때문에 전 이종원 씨가 어떻게 이 이야기를 변명을 할 건지도 전 예상이 다 되거든요. 어떻게 왜냐면 저게 5천에서 1,700으로 떨어졌잖아요. 이 우리가 피플미디어만 한 게 아니다. 5천이 우리가 피플미디어에서 딴 데 돈을 1,700만 원만 준 게 아니라 딴 데도 계약을 맺었다. 피플미디어에서. 그러니까 몇 군데에다 나눠줬다. 몇 군데에다 나눠줬다. 이런 식으로 왜 해? 아니요, 그렇게도 변명을 할 거다 이거죠. 근데 그 변명이 안 맞는 것이 보세요. 피플미디어에서 용역업체에다가 제작을 맡기고 그 피플미디어에서는 제작했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제작업체에 맡기고 그 맡은 용역업체조차도 개국본 직원들을 갖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걸 뭐를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그 용역 내용을 다른 어디에서 했다는 게 아니 또 다른 용역이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의 그 라인으로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용역 업체가 그 필요한 용역의 내용이 몇 개가 있다. 이러면은 다른 용역 업체에 주고 피플 미디어에서는 개국본 직원을 데리고 와가 썼다.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다르지만 이건 용역업체에다 주고 용역업체에서 개국본 직원이 가서 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반적으로 볼 때는 최종적으로 돈 실제로 비용이 들어간 건 누굽니까? 개국본 직원들을 써가지고 그 용역을 행사하고 예. 나머지 두 사람은 그냥 이 도관으로서 건너만 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일단은 그러면 그때 영상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뭐 했냐. 네. 근데 이제 그 영상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이건 정확하게 그때 이분들이 만든 영상인지 아닌지 모릅니다만 당시 더불어 시민당이 만들어졌을 때 그 한 가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인즉슨 보면은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정당이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좀 멋있게 쫙 뭐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막 나가고 이 정도입니다. 사진들이 그냥 교차하고. 그런데 이걸 과연 몇 개를 만들었는지는 지금 밝혀진 건 없습니다만 5천만 원이나 들였나 저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저는 그 당에서 네. 이런 용역을 그 계약을 맺고 네. 집행을 하는 입장에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이 정치권에서도 네. 이 돈 들어오는 건 정부에서 주는 돈이거든요. 네. 그 일부는 정부에서 들어오고 일부는 그 당이 후원금. 당비나 후원금으로 이제 충당이 되는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국고를 쓰는 공무원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을 네, 해야 네, 되는 네.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걸 할 때 그 용역 업체들을 우리 같은 경우는 업체들을 제가 집행할 때는 용역 업체들을 항상 몇 군데를 같이 섭외를 합니다.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그 금액이 얼마 안 되더라도 그 하지 않고 몇 개를 알아보고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에 가장 퀄리티가 높은 예. 용역을 할 수 있는 데를 선정을 해서 집행을 하지. 저런 어떤 개인의 그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예.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부인이 실제로 일을 하고 있으면 또 그 뭐 경쟁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하는 건 맞아요. 네, 네. 그런데 부인은 정관장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아무런 대리점. 하고 있는 사람이 저런 용역을 할 수가 없는 데다가 그 사람이 또 다른 업체를 지정해가지고 또 돈을 줬다. 네. 근데 그 업체도 자기 능력이 안 돼서 개국본 직원들이 가서 도와줬다.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네. 거예요 지금. 아니 진짜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어. 그냥 뭐 가령 이런 건 이해가 돼. 아내가 무슨 정관장 모를 하면서 촛불 장터를 해. 네, 네. 이건 같이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거기에 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잠깐에서. 네. 그런 것들은 뭐 솔직히 요즘엔 네이버 스토어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 그렇죠, 정도는 그렇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럼요. 네. 그러면 아무 뭐 의심도 안 사고 정당하게 네, 네. 그 마진 뭐 한 10%면 10% 이런 거 챙길 수가 있잖아. 근데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은 사실은 전형적인 그 선거 브로커의 짓이야. 선거 브로커 중에서 아주 유명한 브로커들 많아요. 저 정치 평론가나 뭐 하시는 분 고모 씨 뭐 이런 사람들이 저런 거 했었다고 한나라당의 뭐 그 새누리당인가 뭐 그때 당시에 전체 그쵸, 뭐 새누리당. 인쇄물을 갖다가 수주해 가지고 네, 말이야 네. 부인 이름의 회사가 막 논하고 이랬다는 얘기가 많아. 그런 얘기들이 알죠. 네. 그런 걸 인쇄 뭐 영상 이런 게 제일 대표적으로 의심되는 거거든요. 아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막말로 통진당 욕 딥다 하던데 네. 특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 욕하는 분이 그 통진당에 했던 게 인쇄업체 아니야. 맞아요. 근데 저거는 홍보대행업체. 저거는 이제 그 개국본하고 그 시사타파의 이야기는 아니고 네. 더불어 시민당이 저기 끼어 있다고 하면 그렇죠. 저거는 상당히 그 문제가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네. 저희들이 제가 저런 돈은 절대 집행을 안 합니다. 아이고 그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보고 이제 상당히 좀 그때 빡빡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심지어는 손혜원 의원조차도 그 당시에 카드 달라고 우리 법인의 직원이 아닌데 내가 그렇죠. 카드를 어떻게 주냐고 맞아요. 하면서 안 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섭섭했다고 하실 정도로 저거는 제가 보는 순간부터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이 딱 드네요. 보통 더불어 저 열린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영상 찍고 이런 건 어떻게 했어요? 영상 찍고 하는 경우에는 다 이제 저걸 받죠. 그 견적서를 다 받아가지고 또 보고 우리는 그 차량 차량 뭐죠? 그 왜 차에다가 톱 뭐라 하더라 그걸 랩핑을 해가지고 차에 하는 거 그런 것도 다 받아가지고 다 제일 싼 데다가 하고. 아이고. 원래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내보고 너무 빡빡하다고는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공개 입찰이 아니라고 해도 공개 입찰의 성격을 그대로 받은 거죠. 그렇죠. 진행을 하고서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피플미디어가
그러니까 이제 이 피플미디어가 다 모든 걸 계약을 했는지 그런 건 다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근데 일단 5천만 원을 받았다고 꽃미남 측에서 이제 얘기를 했고 오늘 이제 이종원 씨가 어떻게 얘기하는지는 제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큰 돈이죠. 사실은 영상을 제작하고 하는 데 있어서 5천만 원이면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그 저희가 지금 블루웨이브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영상을 다 만들 그 직원들의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메이킹 필름하고 그다음에 뮤직비디오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 제작할 때 있어서의 그 뭡니까 그 촬영 이런 것들을 다 그냥 턴키로 넘겼어요. 그게 500만 원 들었어요. 그래서 부가세 가지고 550이야. 그래서 한번 보세요. 지금 뮤직비디오의 수준이 이거보다는 좋아요. 저희 그 블루웨이브 뮤직비디오의 수준이. 그리고 또 메이킹 필름이 나올 거예요. 지금 거의 한 50분 되는 메이킹 필름이 나와요. 그것까지 해서 550이라니까. 근데 저 경우는요. 저 어떤 그 이미 찍혀 있는 그런 영상을 아마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들만 이렇게 좀 예쁘게 소위 말하는 색보정 해가지고 그때 아까도 보셨지만 그 영상이 그런 거잖아요. 영상이잖아요. 무슨 출연을 해가지고 사람을 섭외를 해가지고 이렇게 드는 돈이 아니라 그런 정도라면은 이거 하나는 아니겠지 설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중에 이제 이게 피플미디어에서 제작한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식의 영상들이 꽤 있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피플 미디어하고 계약 자체가 저는 의심스러운 게 피플 미디어라는 게 그분이 대표로 있나요? 부인이? 부인이 대표로 있고 근데 홍삼을 그 두 개 회사를 두 개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거야 사업자 등록증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때 이제 피플 미디어가 처음에 우리 6시간 방송해 가지고 그 다음 날 이종원 씨가 해명 방송 비슷하게 했을 때 그래 마침 그 당시에 내 아내가 사업자 등록을 해 놓은 게 있어서 피플 미디어로 계약을 했다라고 본인 입으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런 거를 저는 이제 저 내용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뭐 금액이 아주 크진 않잖아요. 뭐 5천만 원이라 하면 뭐 몇 수억 들어가는 건 아닌데 저한테는 커요. 그렇게 한데 문제는 그 문제 있죠. 그런데 문제는 더불어 시민당이라는 데서 그 결국 그 시사 타파를 하는 이종원 씨 부인이 하는 거를 모르고 그거를 했을까? 저거는 이종원 씨가 저거를 집행하지는 않잖아요, 돈을. 그런 더불어 시민당이라는 자체가 그런 그 해결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무총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도. 그 사무총장이 저런 거를 그냥 저런데 맡겼다는 것 자체가 아마 너무 허술하게 운영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급하게 또 추진하시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뭐 일이 있었겠죠. 하여튼 뭐 이 이야기는 뭐 저희도 꽃미남 TV를 보고 또 일단 의문을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더 자세한 이야기는 꽃미남 TV를 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는 계속 더욱더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또 하고 있으니까요. 또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또 해석을 곁들이고 있는 거니까요. 양측에서 또 봐주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벌써 이제 시간이 더 탐사로 가셨네요. 오늘 또 더 탐사가 핫해. 아 그래요? 오늘 뭐냐면 김만배가 가지고 있다는 윤석열을 죽일 수 있는 카드. 이거 그게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탐사 보고 월드컵을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하. 월드컵은 MBC.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경제 문제 분석은 안홍구 TV. 안홍구 TV. 저기 대장동 이야기는 김성수 TV. 일요일 민생경제 특별판. 야, 우리 너무 보기 좋다 이렇게 서로 얘기하니까. 그리고 저기 욕쟁이 타도는 꽃미남 TV.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도 안홍구 TV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수요일 그 시사브로님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